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하세요. 자, 86회 이론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회계 순환 과정 밑줄 짝. 회계 순환 과정은 1년 동안 제일 먼저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래가 아니면 우리는 붕괴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식별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그러니까 붕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게 붕괴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총계정 원장에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옮겨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사하는 표가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말 결산 붕괴 해봤죠? 기말 결산 붕괴, 기말 결산 붕괴, 기말 수정 붕괴. 그게 바로 기말 수정 붕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수입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장부 마감하는 거예요. 본 마감이네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보다도 먼저 마감하는 게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한다.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한다.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정 손익으로 마감을 한다. 손익으로.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한다.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나중에 마감한다. 이건 실무예요. 실무. 결산 때 마지막에 이제 결산 후 절차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러분 기말 수정 붕괴부터 나왔어요. 기말 수정 붕괴. 여기서부터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앞에는 여러분 여기서 뭐 붕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수정 붕괴, 기말 수정 붕괴, 그 다음에 여러분 수정 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먼저냐, 기말 수정 붕괴가 먼저냐, 그것만 알면은 이 문제 맞히겠네. 그쵸? 뭘 먼저 해야 돼? 기말 수정 붕괴가 먼저 해야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쵸? 3번 아니면 4번.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는 거 맞고요. 자,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마감한다 그랬어?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한다 그랬어요. 키포인트가 요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 건 다 똑같은데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나중에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제일 나중에 하더라. 이게 여러분 계속 이게 순환 과정이라고, 계속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매년 이렇게. 자,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하고, 붕괴가 있으면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로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면 이 흐름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신 게 도움되겠습니다.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 1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답 틀렸네. 그쵸? 벌써 답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1번.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 우리는 비용 처리한다. 여러분 그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다음 2번 봐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인데 그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맞습니다. 맞아요.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 거래 수수료 등은 부대 비용은 처분할 때는 여러분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처분할 때는 차감한다. 요거 밑줄 짝. 요거 많이 틀리거든요. 처분할 때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나요? 처분할 때는 우리가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거지, 처분할 때에는 처분 가격에서 차감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만기 보유증권 여러분 요것도 별표 시켜놓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만기 보유증권은 여러분 원가법이에요. 만기는
여러분 공정가액으로 막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원가법. 만기 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기 보유증권은 시작. 만기 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자, 원가법에다 동그라미 써요. 원가법. 만약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요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원가법이니까. 다음 2번도 끝났어요. 다음 3번 들어갑니다. 다음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 동그라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말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번 다같이 2번 한번 읽어볼래요. 매출채권과 시작.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증권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 읽어보라 그러냐면 이 지문 그대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야,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12월 31일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모아놓는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 매출자. 여기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하면 갖다가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설정 맞는 말이네요. 사전 미리 일어나기 전에 설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3번 매출채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출채권은 재무 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여 세서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그랬죠. 대손충당금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수가 가능한 건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회수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보면 답이 잘못된 건 4번이겠네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틀렸죠. 어디서 틀렸냐면 여러분 매출채권은 맞아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못 받게 됐을 때는 대손상각비 그대로 맞아요. 그러나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걸 못 받게 됐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들어보셨나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렸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하는 거 맞지요? 다음 3번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 다음 4번 곱하러 갑니다. 자,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알았나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실은 어려우니까. 다음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형 가습기 밑줄짝 그것을 비품이라고 적어보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비품 붕괴를 여러분 적을 수 있겠나요? 차변의 비품 한번 적어볼까? 차변에 다같이 뭔품? 비품. 그러면 자산의 증가 맞지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맞지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 나갔다. 자산의 감소 맞나요? 그러면 1번 맞네요. 그치요? 다음 2번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다같이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무슨 금? 자본금.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왔다.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맞나요? 2번도 맞습니다. 다음 제품을 매출했다. 다같이 뭘 매출했다고요? 제품 매출은 다같이 수익의 발생은 무슨 변?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라 그랬는데 비용의 감소라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상품 매출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다음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다. 자산의 감소 대변 맞지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것을 다같이 무슨 비라고 불러? 독립후생비 비용의 발생 차변 맞지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5번 봅니다. 5번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사채 동그라미. 사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채. 자, 회사가 돈을 빌린 거죠. 응? 사채를 발행했어요.
여러분 사채를 발행할 때는 유효이자율법 동그라미 유효이자율법 시장이자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시 상각액은 여러분 요거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든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상각액은 증가한다고 적어놓으세요. 상각액은 증가한다. 매년 증가한다.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그랬으므로 요거 틀렸다 이 말이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를 상각하는 건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요거 여러분 틀린 문장으로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다음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맞습니다. 이것도 대선 충당금처럼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차감하는 형식 맞습니다.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밑줄 짝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밑줄 짝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어디에서 차감한다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지문 밑줄 짝.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금액을 여러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즉 이자 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결과적으로 이건 이자 비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 비용에 포함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5번 문제에서 5번의 1번 문제에서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상각액은 매년 뭐한다? 증가한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알았습니까? 5번에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 듣고 있나요? 네. 물론 어려운데 그래도 쉬운 것처럼 생각해봐요. 다음 6번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당좌 차월. 여러분 당좌 차월은 부채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단기 차입금. 회계 처리할 때는 단기 차입금. 여러분 당좌예금 잔액을 당좌예금이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없는데 내가 수표 발행한 것이 2억이야. 예금을 초과해서 발행했죠. 그게 바로 당좌 차월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당좌 차월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맞죠? 대손 충당금 부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답은 곧바로 나왔다고 그렇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우리 행복하죠?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 뭐죠? 부채가 맞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자본금 1000만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할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밑줄 짝. 무슨 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최소 얼마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라고 적어놔요. 현금 배당의 10%. 현금 배당의 몇 퍼센트? 현금 배당한 금액의 10% 최소한 그 정도는 적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 배당은 지금 보면 자본금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은 얼만데? 자본금은 얼만데?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1000만원 적어봐요. 1000만원 곱하기 몇 프로? 10%. 그러면 여기 무슨 배당이라고? 현금 배당. 다같이 무슨 배당? 현금 배당은 100만원이 나오나요? 여기에 다같이 금전 배당, 현금 배당 맞나요? 여기에 최소한 몇 프로 한다? 10% 한다. 이것이 여러분 다 배당하지 말고 회사에다가 이익준비기란 이름으로 남겨놔라 이 말이야. 이게 법에서 정해놨다고.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라 그래요. 법에서 정해놨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100만원에 10%면 얼마예요? 여기에 답이에요. 그러면 10만원짜리를 답을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10만원짜리는 답이 몇 번에 있나요? 2번. 이렇게 해서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별표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여러분 관련된 거 반드시 이론책 가서 찾아서 꼭 숙달하세요. 알았죠? 위탁 판매는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팔린 걸로 볼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해요. 부탁받은 자를 뭐라 한다고요?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우리 회사 장부에 매출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탁자가 뭐 했을 때? 그거 그대로 읽어봐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라고. 시작.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요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음 2번. 반품 조건부 판매. 조건이 반품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매자가 인수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판매한다. 그대로 그 지문 그대로 읽어보세요. 구매자가 수락한 시점. 여기서부터 시작.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게 반품 조건부 판매예요. 이게 맞습니다. 다음 3번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 상품권 여러분 사용 많이 해봤죠? 특히 우리는 백화점 상품권을 많이 우리는 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매출로 장부를 기록할 거냐 판매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종이만 판매한 거예요. 그냥 돈이 그냥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때는 그냥 계약금을 돈 먼저 받은 것밖에 안 돼요. 선수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언제 매출을 할 거냐? 상품권을 회수한 날 있어요. 회수한 날. 여러분 고객이 상품권을 백화점에 갖고 와가지고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상품권을 주고 사지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게 되지요? 그럴 때 매출로 인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 말로 잘 나오는데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때 우리는 상품을 매출로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 상품권 회수할 때 나왔네. 여기다가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 말은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 인식이란 말 자주 나오잖아.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록할 건데 언제 장부에다가 기록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상품권을 뭐 할 때? 회수할 때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 그러면 이날은 여러분 매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본다고요. 선수금. 돈 먼저 받은 걸로 본다 이 말이야. 그거 개념 과목을 정확하게 쓴다면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음 4번. 할부로 판매하든 외상으로 판매하든 우리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판매하든 할부로 판매하든 현금으로 판매하든 우리는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기록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도되는 시점 이 말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기다 색칠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까만색 칠해야 돼요. 자, 상품권 판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이 답을 얼마나 확인하고 지금 방금 공부했잖아. 확인 한번 해보자. 자, 1번. 다 몇 번이에요? 방금 했잖아. 다 몇 번? 3번.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자, 기말 수정 분계를 먼저 하는 거 맞아요? 예,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한다. 자산부채 자본보다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한다. 맞아요? 다음 2번 뭡니다. 2번에 다 몇 번? 1번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 맞지요? 오케이. 다음 3번 4번이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타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합비라고 해야 되죠. 기타의 대손상합비.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 4번. 4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3번. 3번. 그렇지. 제품을 매출하면 나같이 무슨 매출? 3번. 제품을 매출하면 무슨 매출이라고 부르냐고? 상품을 매출하면, 제품을 매출하면, 제품 매출은 수익이잖아. 수익의 발생 대비하는 수익의 발생이라는데 틀렸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 다음 5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그렇지. 1번.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매년 뭐 한다? 증가한다. 할증 발행 상각도 매년 뭐 한다고?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예. 답은 몇 번? 1번. 다음 6번 봅니다.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거 다 같이 몇 번? 3번. 오케이.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개념이라고 그랬죠. 다음 7번에 답 몇 번? 2번. 오케이. 1000만원에 10%는 100만원. 100만원에 10%는 10만원. 맞죠? 7번에 답 몇 번이라고요? 2번. 다음 8번. 3번.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라 상품권을 뭐 한 날? 회수한 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걸 방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카페 보시면 여러분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몇 회 공부했죠? 86회 공부했죠? 86회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86회 클릭하고요. 여기에 R집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열어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R집을 열어서 방금 그걸 한번 공부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자 답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답이고요. 답이 없는 거 A형 여기 있어. A형 B형이잖아. A형을 열어요. 한글 파일 열어서 자 1번 자 이론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론 시험 15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있잖아. 이렇게 1번 깔끔하게 답이 없잖아.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으니까 깝깝하지 좀.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답을 작성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매번 매해마다 이런 방법을 하시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력이 아주 오래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